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난해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 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라타로에서는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출간했습니다. 40분 내지 50분의 예습 공부만으로 프로 수준의 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빠른 배송이 가능합니다. 나도 1시간 내에 점사가 될 수 있다.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 음지에 있는 주역점의 모습을 양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책을 사시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카드만을 저희 라타로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드만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은 라타로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 적천수 711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인의 특징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특징을 말씀드리고 남명여명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18분 내지 20분 정도 걸리리라고 예상됩니다. 경인은 근본적으로 편재의 절입니다. 이 절이란 것이 가장 힘들고 고난의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활동이 떨어지고 크게 새로운 계획을 추진해 나가지 못하는 이런 시기가 바로 이 절의 시기입니다. 특히 경인의 경우는 편재의 절입니다. 편재의 절입니다. 재성이 절지에 있는 경우에 부부 해로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힘든 이야기를 강조한다고 해서 경인을 저주하는 것은 결코 아니니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사주 원국에 있을 경우에 어떤 오행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화가 있고 또 통관이 잘 되고 이럴 때에 바로 경인도 좋은 방향으로 풀려갈 수 있다. 그 풀려가는 것을 찾기 위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뿐이란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경인 자체가 육친은 편재의 재성이고 12운성으로는 절이기 때문에 부부가 해로하기 대단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주를 분명히 그리고 정확히 알고 나면 내가 조금 양보하고 또한 업상대체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면 해로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절지에 있는 경우 특히 부부가 해로하기 힘들다는 점을 기억하시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남명이 경인일 경우, 남자가 경인일주일 경우에 해로하기가 특히 힘듭니다. 남들이란 건 우리 가족 이외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는 좋은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대단히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재성이 절이라, 바로 편재가 절이라 사실은 경일주 남자는 대단히 힘듭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사주 때문에 그렇다는 점 아셔야 합니다. 경인에게 사화가 행운으로 오거나 혹은 신금이 행운으로 오는 경우에는 형 혹은 충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통사고, 큰 사고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외에, 사주 이외에, 일주 이외에 나타나 있는 어떤 오행들 때문에 경인이 특히 힘들 경우에는 사라든지 신이 형충을 해서 오히려 사주가 잘 풀려갈 수도 있고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예를 들면 여기에 또 신금이 있거나 여기에 또 토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사신형을 하게 되면 현재 금으로 짜여져 있는, 다시 말해서 비견급제가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이런 경우에 오히려 풀려갈 수도 있고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경인인데 예를 들면 간목이 천간에 있고 을목이 또한 천간에 있고 이런 경우에는 목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금이 인목을 충을 해서 목의 세력을 떨어뜨려서 사주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인에게 사화신이 오면 인사신이 생긴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주의 구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오히려 풀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경인에게는 무병갑이라는, 여기 갑은 안 써놨습니다만 무병갑이라는 지장간이 인목에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무토는 인성이요 병은 관성입니다. 그런데 경인은 이러나 저리나 절에 관계라, 절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활동적이지 못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못하고 남과 적극적인 교섭에 나서지 못하는 점이 바로 절이란 것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성이 생이고, 다시 말해서 무토에서 인목을 보면 생이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화에서 인목을 봐도 생이란 것입니다. 생이기 때문에 참고 또 참으면 결국에 말년에는 잘 돌아간다. 인인자중하면 참고 참으면 잘 돌아간다 하는 것이 바로 경인일주입니다. 몇 년을 지내다 보면 견디지 못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지만 참다가 보면 대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남명의 경우는 자식이 바로 관성입니다. 관성. 자식이 똑똑하고 현달하지만 절궁이라서 나와 사이가 좋지 못하고 또한 차라리 나를 떠나가는 것이 멀리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인이 만약에 이 여자라면 재성이 절입니다. 재성이 절이 아니라 경인이라는 것 자체가 절궁에 있습니다. 관성이 생이지만 기본적으로 절궁에 있기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가 썩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경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주를 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란 점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저희 실전적 천수에서는 신살론을 따로 이야기하거나 일주론을 따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론들을 따로 이야기하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 이야기가 되는 것을 한 가지씩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절은 색깔이 좀 안 좋아서 고치게 바꾸겠습니다. 절은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사람이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2운성 자체 그리고 사조 자체는 무한정으로 살아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활동성이 없다는 것이지 전혀 살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12운성의 사도, 묘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성이 떨어지고 양적인 활동에서 음적인 활동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은 아무 형체가 없습니다. 정신만 남아 있으니 무기력하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이 되면 판단력과 분별력이 약해지고 남의 말을 쉽게 따르는 경향이 있고 판단력이 떨어지니 호색 기질만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절은 새로운 탄생,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 오히려 준비하고 침잠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는 시기가 되면 대단히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인의 경우는 공부를 하거나 특히 절의 힘이 대단히 강할 때는 이 경인에서 절의 힘을 줄여주지 못할 때 왕성할 시기에 특히 대운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럴 경우에는 대운입니다. 경우에는 차라리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이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운의 시기에는 차라리 몇 년 공부하면서 참는 것도 괜찮다. 이 기회를 지나면 경인이 아무리 절궁이라고 하더라도 또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절의 시기에는 새로운 것이 성사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호기심이 있어서 간섭을 하지만 잘 안 되는 경향이 많다. 또 시작을 해도 변덕을 부리고 금방 실정을 내어버리기 때문에 금방 그만두어 버리고 금방 또 다른 일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의 특징입니다. 이 파워포인트에 글자가 작아서 보이지 않으신 분이라면 책을 구입하시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절은 바닥입니다. 12운성의 사이클에서 바닥입니다. 요 사이는 신살로 겁살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12운성으로 봐서 절은 바닥이다. 경인, 갑신, 신묘, 을묘 같은 것은 바로 절궁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의 힘이 특히 강할 때 대운이나 세운으로 인해서 절의 힘이 특히 강해질 때는 잘 안되고 사업을 하면 쫄딱 망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찬스를 제공해주는 시기입니다. 경인, 갑신, 신묘, 을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절처봉생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서 다시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절의 시기는 가장 침잠하는 시기, 활동성이 적은 시기를 절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일주를 중간에 가져다 놓고 행운에서 어떤 오행이 오거나 아니면 원국에 있던 어떤 오행이 움직이게 되는 시기, 행운의 도움으로 움직이게 되는 시기를 저희는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붙여보면 결국은 사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인의 지지 임목 안에는 병화라는 지장간이 들어있습니다. 병화가 천간에 투간되어 있으면 투간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모릅니다. 만약에 정화난 혹은 병화가 투간되어 있다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중에 쟁합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무것도 없다고 보겠습니다. 보고 신금이 행운으로 올 경우에는 바로 안명합이 됩니다. 행운으로 오는 것도 지장간에 있는 오행과 안명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병신합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금생수해서 수가 수 쪽으로 가고 수생목해서 다시 화로 갑니다. 자, 이런 경우에 시간 정도의 이 정도 위치에 병화가 투간되어 있다면 목생화까지 돌아가니 사주는 좋은 길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병신합수가 되고 지금 예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합수가 되니 일간경금의 힘을 빼서 금생수로 가게 만들고 수는 다시 수생목으로 해서 갑에게 물을 공급하고 목생화 해야 되는데 화는 지장간에는 병화뿐이니 아직은 힘이 미약하고 크게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에 정화든 병화든 화가 하나 정도 있다면 목생화가 되어서 이 사주는 대단히 좋은 사주가 되게 됩니다. 행운으로 만약에 화가 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통관이 되니 대단히 좋은 사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경인일주는 금목상정의 사주입니다. 경금이 목을 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금극목을 하게 되는 것이 일주의 모습입니다. 일주 안에서 금극목의 모습이 나타나는 금목상정의 모습이 되면 대단히 사고가 많고 탈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인일주에게 만약에 신이나 사가 행운으로 온다면 형이나 충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사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고, 수술수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은 업상대체를 하고 센 직업으로 조직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직업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직에 의해서 강하게 통제를 받으면 이런 금목상정의 모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직장이나 국가공무원이나 이런 센 직업을 가질 수 없다면 칼, 바늘 같은 것을 사용하는 직업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봉제사도 좋고 삼겹살집을 하면 직접 고기를 썰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의 통제가 되기 때문에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벌써 두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경인일주가 있는 이 사주가 그 이외에도 천간에 혹은 지지에 앉아 놓인 것들 때문에 사주가 대단히 우락부락하고 한쪽으로 쏠려 있는 사주라면 사화가 들어오면 이 사화가 금을 녹여서 사주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주 안에 목이 많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신금이 있는 경우도 이 사주를 풀어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어려운 사주를 잘 굴러가게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두 번, 세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서 여러분들은 훌륭한, 이것만 이해하시면 훌륭한 사주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18분 내지 20분 했는데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20한 5, 6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남명, 여명까지 오늘은 같이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일요일날 시간이 있어서 남명, 여명 같이 올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계시기 바랍니다. 경인은 보통 60% 이상이 덩치가 크고 보수적인 성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똑똑하고 현명합니다마는 불행하게도 편제가 저리라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을 경우가 많고, 부인은 부인 나름대로 똑똑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명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평관은 아니지만 평관의 모습으로 부인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딴주머니를 차고 따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인이 그렇게 해봐야 경인일주인 남편의 아내가 제대로 주머니를 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낭비하고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의 탓이 아니라 사주의 명주인 남자의 탓, 남편의 탓이라는 것, 처의 탓이 아닙니다. 남편의 탓이라는 점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식은 현달하니 똑똑 공부를 잘하겠지만은 조년이양 고향을 떠나서, 내 집을 떠나서 나와는 인연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녹좌의 부친이라 부친의 도움을 받지만 나는 부친의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경인일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경인이 대단히 힘든 일주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남명이 경인인 경우에, 다시 남명입니다. 제 탐은 돈에 대한 욕심은 강하지만 돈을 벌지 못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지만 돈은 안 들어오고 여자만 잔뜩 들어옵니다. 여자만 잔뜩 들어오면 결국은 부부간의 문제, 싸움만 생길 수 있습니다. 남명이 만약에 공처가로 그냥 고개 숙이고 아내에게 산다면 잘 살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편제와 갑경충이 되고 처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여명의 이야기지만은 처는 만약에 여명이 뒤에 가서 할 이야기입니다만은 경인이라면 시모와 사이가 안 좋으니 남편과 사이도 역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여명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이, 여명이 여자가 경인이라면 남들은 너 호남인 남편, 좋은 남편을 구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는 대단히 힘듭니다. 나는 저리라, 여명인 나는 저리라,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재산 관리를 잘 못해서 일떡삼실 버는 것 같지만 한꺼번에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명인 나는, 경인인 나는 가권을 흔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불행한 결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자식은 나에게 효도하겠지만 나의 모습 때문에, 내 사주 때문에 내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경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꼭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는 나는 나이 40인데 잘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댓글을 답니다. 그런 댓글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 50 가까이 돼봐야 인생이 뭔지도 알고 남편과 나의 관계가 내가 경인이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고 인식하는 기회가 50 가까이 되면 온다는 점 기억 꼭 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의 특징, 마지막 시간과 남명, 여명에 관해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인의 지장간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주를 하나씩 붙여가면서 풀어가는 것이 저희 실전적 천수의 특징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영상을 한 부분만 보거나 책을 한 부분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저희 적천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명리학의 기본과 그리고 일주론, 신살론, 12운성론, 그 이외에 각종의 사례 이야기까지도 들어있고 생극재화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점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영상의 한 부분만을 보고 12운성과 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극재화입니다. 생극재화의 부분, 통관의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전체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